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축산연합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축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4대와 5대 이취임식 및 2019 축산사업 설명회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김정섭 공주시장과 박병수 공주시 의회의장, 최원철 사무국장 등 관계자 및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산과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는 든든해요. 그렇게 하고. 이번 이취임식은 윤금노 전 회장이 임하고 유병일 회장이 취임하면서 1부 행사 축산사업 설명회와 2부 행사 4, 5대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주 축산인 회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축산인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2부 행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이임사, 취임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축산사업 설명회는 축산인 및 축산단체에 2019년도 축산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을 지도 설명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열렸습니다.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가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이선행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변경 계획 규모와 재원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충남국제컨벤션센터는 총 사업비 1,939억 원을 투입해 천안아산 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 1,9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개발 방향은 천안아산 지역의 풍부한 산업 배후를 기반으로 한 B2B 전문 산업 지원형 국제 컨벤션 센터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입지, 시설, 운영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주변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설 전시관 및 창업 지원 공간을 마련해 활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궁부지사는 충남 컨벤션 센터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전시 공간으로 탄생할 거라며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등 국제 전시를 유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간은 올해 설계 작업을 거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혜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대책을 펼쳐왔는데요. 새해 첫 일정으로 노인 일자리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노인 일자리 기업으로 유명한 당진백석 올미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기업 운영 현황을 살피고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기업 현황을 청취한 뒤 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17.5%로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높고 서천군 등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과 분배, 사회적 부양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한 백석올미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활용해 한가와 장아찌, 장류, 조청 등 전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9명 중 13명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고 2017년 기준 7억 6천만 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재해 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는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과 부여군 일원에서 2원으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을 완료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은 각종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투입하면 드론이 현장 영상을 촬영해 지상통제부로 전송합니다. 지상통제부는 영상을 통청상황실로 전송하고 지휘부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전송받은 영상을 통해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며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드론을 통해 수십부터 수백 킬로미터 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추진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이에 시스템 적용 대상 현장은 홍수나 시설물 붕괴, 지진, 화재, 대형 사고와 구급 상황, 산불, 대기 수질 오염 등에 적용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로 측량과 건설,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부터 국토조사, 농업, 산림 등 공공부문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며 도는 안정 영역에서의 드론의 유용성에 주목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이날 시연회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뒤 빠른 시일 내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략 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9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양지사와 충청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격려사, 신년덕담, 환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며 이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고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성장에 앞장서며 새로운 산업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해온 바르게 살기 운동이 충남도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7일 천안 아하비 웨딩홀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충남도 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바르게 살기 운동 시군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로패 수여를 시작으로 김용광 회장 이임식과 박만순 신임회장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와 봉사를 실천해 주신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사랑의 연탄 배달과 저소득층 지원, 집수리 청소, 독거노인 반찬 지원 등 우리 사회 구석진 곳을 묵묵히 챙기고 돌봐왔습니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만나보시죠. 장애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의료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어도 쓰고. 근데 그 전문 용어는 진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좀 쉬운 용어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사실 의사소통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하게 되면 그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현재는 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의 좀 변화가 더 필요하고요. 특히 그 뇌변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언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AAC라고 그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뭐 청각장애인들 위해서는 수화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이렇게 주면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용어나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의견이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부모라든가, 아니면 활동보조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먼저 당사자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보조적으로 옆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오진이 날 경우도 있어요. 앞서 살펴본 인터뷰에서처럼 의료인들이 장애인 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낯설어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장애인 환자와 어려움 없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환자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로서 몸짓과 표정으로 감정 표현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환자가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 우선 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때 장애인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의료진 간에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 환자의 경우 동반가족, 활동보조인 등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나 필요로 하는 도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반인과 함께 온 장애인 환자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환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환자와 의사소통 시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 편견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또 비장애인 환자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환자에게 나중에 보자라고 인사를 하고 당황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화할 때 일상적인 표현에 지나치게 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 내용은 기록해서 추가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정보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환자를 위한 서면 안내문이나 큰 글자나 점자 안내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청이라고 있거든요. 경청은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그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과의 어떤 그 진료를 할 때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판단하지 말고, 여기서 선생님들은 그
환자가 들어오면 미리 예견을 하시고 미리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알고 그 사람의 환경적인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하는 것이 어떤 의사소통할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월 5,690원 오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